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착수 후 용역에 필요한 현황 자료 작성, 주민건의사항 수집 및 민원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실시한 현황 파악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포함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11월과 2020년 5월 작성된 초안을 대상으로 용역자문위원회 및 시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6월 읍면동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읍면동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업은 작년 4월에 착수해서 7월까지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9년 6월에 가업 추진 보고를 드렸고 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초 노선 개편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간 보고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하였고 읍면동별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올 6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노선 개편 시행 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였고 실제 차량을 시험 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노선 개편 시행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노선 개편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시행 부분은 내년도 예산 수행과 그리고 2022년 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의 승용차가 증가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라든지 각종 개발 계획이라든지 도로 신설 같은 교통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간 민원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노선 조정을 반복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리운행이 많은 현재의 버스 노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서 버스를 감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버스 감회에 따른 버스 서비스가 저하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하였습니다. 주민분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배차 간격이 길어서 오래 걸린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30분 이상 실제 소요가 되다 보니 주민분들이 정치성이 맞추지 않은 배차에 따른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운행 경로에 따라서 실제 노선을 번호를 보고 찾아가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노선 신설이라든지 바로 가는 노선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고 형곡지구라든지 용왕지구와 같이 최근에 대중교통 개발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외곽 지역의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를 좀 더 좁은 도로까지도 가능하면은 대중교통으로 서비스를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노선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빠른 대중교통, 함께하는 대중교통으로 나누어서 편리한 대중교통은 먼저 효율적인 간선이라든지 지선 체계를 이번 기회에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번호 체계도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고 빠른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간선, 지선 체계를 저희가 구분해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간선 그리고 급행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으로 이제는 가능하면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가 갈 수 있는 지역들은 최대한 확대하고 근본 노선 개편이 전면 개편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간에 있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민원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복택시라는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노선 개편 추진 전략은 편리성, 신속성, 형평성이라는 목표 아래 가선 지선 체계 재정립, 번호 체계 개선, 급행버스 도입, 그리고 주요 개발 지역 서비스, 외곽 지역 서비스 확대, 다수 민원 반영, 수요에 따른 공급 그런 형태로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번호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선 번호를 보면 운행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권역별 번호 체계를 도입해서 그 번호를 보면은 버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읍면 행정경계 및 간선 가례를 기준으로 저희가 10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기존에 붙이고 있는 지역별 번호를 가능하면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현재도 간포, 양북, 양남에는 1번 번호를 띄고 있기 때문에 1번, 외동에는 6번, 내남에는 5번, 안강, 강동에는 2번, 현재와 같은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도심권역도 실제 형곡은 8번, 천북은 4번, 그리고 시내는 0번과 같이 좀 더 세분화하여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지역의 번호를 가지고 버스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노선 체계는 급행간선, 좌석간선, 일반간선, 순환간선, 지선 이렇게 5가지 체계로 나누었는데 급행에다가 제가 1번을 붙였습니다. 급행 1, 급행 2, 급행 3 그리고 좌석간선은 저희가 4자리로 했습니다. 권역번호 앞서 말씀드렸던 10가지 권역번호에다가 세부 권역 지역이라고 해서 실제 간포하고 영남은 동일한 지역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2개 갈라지는 번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은 간포, 그리고 1500번은 양남, 그리고 2000번, 3000번, 4000번 이렇게 좌석버스는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예 번호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간선은 출발지, 도착지, 일렬번호로 세 자리 노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00번 경우에는 내남에서 시내로 가는 번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환 노선을 2가지를 계획했는데요. 순환 노선에 대해서는 순환 1, 순환 1-1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선은 이제 한선 거점과 일렬번호로 어떤 한글 번호 체계를 띄웠습니다. 안강 1, 안강 2, 건천 1, 건천 2 이렇게 저희가 지역 번호를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전기버스 도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 7월에 포항시의 전기버스를 60세대가 상용 운행을 하였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전기버스를 도입을 함에 있어서 실제 문제는 중형버스였습니다. 중형 전기버스가 포항시에서 준비하는데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45대 중형 전기버스가 이제 상용 도입됨에 따라서 저희도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전기버스와 CNG 경유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전기버스가 친환경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전기버스는 이제 별도의 충전 시설이 필요하고요. 차량 구입비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1.86억 정도 중형버스는 드는데 실제 보조금은 5,760만 원으로도 보조금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실제 별도의 충전 시설이 필요한 반면에 환경적인 장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 많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큰 이슈가 이제 수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 지역도 평일 대비해서 주말에는 36% 정도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개 형태의 운행 시간표를 평일과 주말을 분리해서 주말에는 감회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실제 수요에 맞게끔 탄력 운행을 하는 것이 실제 여타 도시들도 최근 추세입니다. 그래서 탄력 운행 부분도 반영을 해서 실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 설명회와 주민 의견들에 대해서 시민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서 7월까지 각 읍면별로 주민분들께 각 지역별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현장 의견이 한 76건, 서면 의견이 30건 정도에서 총 한 100여 건 정도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선 개편과 관련된 의견이 한 44건, 그리고 배차 시간 관련된 의견이 한 10건 정도 나타났습니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44건에 대해서 의견을 재검토해서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17가지 항목이 주민 설명회에서 나왔던 지역별로 크게 요구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들은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선의 경우에는 잘 보시는 것처럼 입실 지역에서 실제 저희가 A03이라고 해서 급행버스를 계획한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에서 보화를 거쳐서 입실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노선들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급행 노선을 경유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황리단길이 일방 통행으로 이제 최근에 바뀌음에 따라서 운행 횟수를 개편안의 기존의 46에서 54회로 중회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가 기존에 도로 폭이 좀 좁고 불법 주용차가 많아서 버스 진입이 좀 어려운 지역이 있었는데 버스를 서비스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C07 노선을 황성동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서 가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였고, 입실에 있는 미소지역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너편에 저희가 버스가 다니는데 실제 도로 앞까지 아파트 입구까지 버스로 다니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장을 가보니 부배가 너무 심해서 현재 버스를 배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실제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용왕지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2교대 노선이 있었고, 그리고 전일제 기사분이 1일 2교대로 다니는 노선이 있고, 한 대의 차량에 한 명의 기사가 다니는 전일제 형태로 다니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교대 노선을 계획을 하였으나 실제 운전기사 수급이라든지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 2교대 노선은 순항선 외에는 저희가 다 전일제 노선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 실제 여기 용왕지구에서는 야간 시간에 버스를 서비스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순환선을 현행처럼 용왕지구를 경유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이 순환선에 대해서는 운행 대수를 더 추가를 하고 기존에 있던 C07 노선은 좀 감회를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와에서 도심으로 오는 데는 현행 수준은 서비스는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곡 지역에 저희가 지선 부분을 계획을 하였는데 서현 1이라든지 서현 1, 2, 네태 지역에서 현곡 푸르지오 현곡 초등학교 앞 큰 도로까지 버스를 서비스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곡 2번 지선이 이렇게 경유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모하역에서 저희가 모하 불고기 단지 안까지 당초 여기 버스를 계획하였으나 모하 상리 마을해안까지 경유해달라는 이런 의견들도 현장을 답사해보고 버스를 서비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불국동 되겠습니다. 기존에 GT마을 경유하는 의견도 이번 기회에 반영하였고, 그리고 양곡 지역에서는 임천효동 지저마을을 경유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선 지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서 버스가 서비스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87개 노선에 149대가 운행 중에 있었습니다. 최종 개편안은 72개 노선에 189대로 저희가 40대가 정차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40대 정차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에 따라서 한 20대 분량은 기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양을 정차를 하였고, 실제 우리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 20대 정도 읍면 단위의 마을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종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앞서 보고드렸던 2차 중간 보고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중간 보고일 때도 정차할 수 있는 대수는 40대로 동일하지만 달라진 것이 당시에는 저희가 경유차를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했었고, 지금은 전기 중형버스를 기준으로 비용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전기버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차량 구입비가 기존의 32억에서 74억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국비가 반영되면 한 58.4억이 되고요. 인건비 부분은 27.8억으로 동일하지만은 실제 요거는 촉탁집 도입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집을 도입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로 비용이 좀 낮아집니다. 충전비라든지 유류비 부분은 당연히 전기 차량이 좀 더 저렴해지고요.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앞서 저희가 2차 중간보고 때 말씀드렸던 보고 예산이 71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00억 정도
기준으로 38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노선 개편을 함으로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접근성과 효율성, 이동성으로 나누어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버스 서비스 가로가 기존보다 7.4% 정도 버스가 더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가는 지역들이 총 15개 지역입니다. 간선은 치매 아신센터와 함성동 행정복지센터가 기존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없었지만 처음으로 서비스를 하였고, 지선 지역은 양복은 입천 지저, 그리고 간포는 오르사리, 강동은 인동, 산내는 을곡이리 등 총 13개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버스 서비스를 계획하였습니다. 버스의 굴곡을 따른 굴곡도 경우에는 간선 버스가 1.47에서 1.30으로 10% 정도 줄었고요. 배차 간격은 급행이야 42분, 좌석 버스는 현행 50분에서 25분, 일반 버스는 39분에서 32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차했던 부분들이 실제 감회했던 부분들을 늘려주는 부분하고 배차 간격을 좀 많이 줄였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배차 간격을 줄이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총 운행 횟수가 배차 간격이 줄었기 때문에 한 17% 정도 늘었고요. 평균 통행 시간은 한 2분, 평균 대기 시간은 한 13분 정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 노선은 저희가 3개 노선으로 계획했습니다. 동서간, 남북간으로 장거리 통행자를 위해서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동서간에서는 신경주와 불국사, 남북으로는 신경주, 강동, 안강,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화, 신경주, 모화까지 가는 급행을 입실까지 연장해서 총 3개 급행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3개 노선을 한 도면에 표현하면 보시는 것처럼 동서 남북 간에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급행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선 노선 중에 자석 노선은 외곽지 주요 거점에서 도심까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화, 산내, 봉계, 모화, 양남, 간포, 강동에서 도심까지 굴곡 없이 최대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이 간선 노선이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이라든지 경주역과 같은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거쳐서 돌아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환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순환 노선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노선, 시내 노선과 그리고 크게로는 순환선 2개 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내를 순환하는 노선은 당초 저희가 십자가 모양으로 계획을 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왕지구에 야간 시간대 버스 운행 때문에 부득이하게 협성 휴포를 격려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지만 운행 대수는 기존 7대 7대 다니는 것들을 10대 10대로 대수를 더 중요하였습니다. 간선 일반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내 노선은 보시는 것처럼 C05부터 C16번까지 12개 노선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요 큰 특징을 살펴보면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형곡지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간선 노선을 계획하였고, 용왕지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내려오는 갈래로 최대한 빨리 도심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랑마을에서 도심을 거쳐서 그리고 신경주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계획하였고, 간선이라고 해서 굴곡을 많이 돌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심에 꼭 필요한 지역들은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간선의 아래쪽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에서 노선이 올라오지만 터미널이라든지 경주역은 반드시 격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선 노선은 저희가 총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강포, 안강, 건천 등 총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였고, 지역별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포, 양북, 양남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포라든지 양북, 양남에 가는 노선은 기존 노선을 정치했습니다. 기존 노선이 굴곡이 없고 잘 가는 노선들은 저희가 변경 없이 현행을 유지했습니다. 간포 권역에 있는 지선이 되겠습니다. 간포에 있는 권역은 저희가 총 2개 노선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노선이 이제 간포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포 1번이 이렇게 순환선으로 돌고요. 간포 2번은 보라색 노선입니다. 간포에서 양남까지 내려오는 노선이고, 간포 2번은 오류사리에 이번에
이번에 신규 운행을 계획을 하였고, 외곽에 있는 지선은 현행보다 운행 횟수를 더 증회를 해서 환승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운행 횟수를 저희가 늘려서 서비스가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양북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북 지역은 2개 노선으로 계획되었고요. 첫 번째는 양북에 있는 어휘를 거점으로 해서 기림사, 영동, 송전 지점까지 가는 요 빨간색 노선이 되겠고요. 입천하고 지점마을에는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양북 2번은 아부천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장랑 운행하는 것들을 이번에는 상시 운행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남 권역이 되겠습니다. 양남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양남 1번이 상리를 경유해서 가도록 계획하였고, 횟수는 기존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강과 강동 권역이 되겠습니다. 안강과 강동 권역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급행 노선 한 개와 그리고 안강에서 내려오는 좌석버스, 그리고 위덕대 강동에서 내려오는 2개의 일반 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민원들 중에 앞서 보시면은 여기 사방 지역을 급행버스를 서비스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방 지역보다는 실제 강동을 경유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급행 노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획을 하였고, 그 B03 좌석버스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안강 지역에 있는 지선버스가 되겠습니다. 안강 지역은 저희가 총 7개의 지선버스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강 지역을 거점으로 하지만 실제 여기 안강 2번의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검단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별로 지역 내에서 지선버스가 이루어졌지만은 도심에 가까운 쪽은 굳이 올라가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도심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안강 3번이 옥산서원하고 양동마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안강 4번은 원당마을 내부 도로까지 이제 확대되어서 경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 권역이 되겠습니다. 강동에 대해서는 그 안강하고 강동을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지선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강동 1번은 인동 지역을 이번에 신규로 운행하고 유검이라든지 왕신, 오금 지역을 경유를 하게 됩니다. 강동 2번은 북쪽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을 계획을 하였고, 운행 횟수는 현행보다 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천 산내 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천 산내 서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도시까지는 빨리 서비스하고, 그리고 신경주를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나 입시까지로 급행 노선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건천에 있는 지선이 되겠습니다. 건천에 있는 지선은 총 3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천 1번은 건천공단을 다니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건천 2번은 조전 1위와 이렇게 광래를 이번에 신규로 연결을 했고, 건천 3번의 경우는 외외 고라 이런 지역들은 도심까지 바로 연결해서 지선이지만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산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내는 총 4개 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내에서 우라를 거쳐서 오는 노선, 빨간색 노선이 산내 1번이 되겠고요. 산내 2번은 이렇게 의곡 1위에서 이 지역들은 제공동 간에는 신규로 버스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아와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2개 노선으로 계획을 하였고, 서면 2번이 아와 2, 3리를 이번에 신규 서비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동 권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외동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도심까지는 B07 좌석버스가 바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항을 경유하는 일반 버스도 있고, 신경주까지 바로 가는 급행 노선도 나누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외동 권역의 지선들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불국사를 거점으로 하는 지선 4가지랑, 그리고 입시를 거점으로 하는 노선, 그리고 모하를 거점으로 하는 노선이 총 7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불국사의 불국 1번은 GT마을을 경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모하 불고기 마을이라든지 외동 산단이 외동 노선을 띄고 산단 안에 지선버스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운행 횟수도 보시는 것처럼 현행보다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내남 번역이 되겠습니다. 내남은 학동이라든지 화곡 그리고 내남에서 도심까지 연결하는데 주민 의견 중에서 내남에서 신경주까지 바로 연결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수요가 너무 적어서 도심을 경유해서 할 수 있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내남의 지선들은 보시는 것처럼 내남에 관련된 지선 4개랑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남산 1번 주말 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남 1번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노선은 망성이라든지 화곡, 내남을 연결하고 그리고 내남 3번은 점토마을을 신규로 이번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 안내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남산 순환 노선은 주말에 여기 통일전하고 용장 공영주차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하루까지 연장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 차량을 통일전하고 용장에 많이 주차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형곡이 되겠습니다. 형곡은 잘 아시겠지만 형곡 프로지오를 거점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심까지 지금 접근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사 1위에서 오는 간선 노선을 도심까지 바로 올 수 있도록 간선 노선으로 계획을 해서 배차 간격을 많이 줄였습니다. 형곡과 관련된 노선은 보시는 것처럼 지선버스가 형곡 지역 지선 3개 그리고 보문과 관련된 지선 2개로 계획을 했습니다. 형곡은 형곡 내부를 이렇게 순환하는 형곡 1-1번이 있고 그리고 형곡 2번은 서현 1위를 이번에 신규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청북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북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청북에 있지만은 도심까지는 가깝기 때문에 굳이 환승을 거치지 않더라도 도심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청북 6번은 하산에서 보문단지까지 이번에 바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이 백지, 오지 노선이 많잖아요. 실제로 보조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처음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은 운영 비용은 좀 줄어들 거고, 그런데 그 지선 차량을 왜 기존 회사에 넣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 회사를 저는 두 개로 지선 회사와 지금 기존 노선 회사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침 경주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우리 시에서 출자 출연한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맡기면 지선에 정차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공영제 이 개념이 있어서 어려진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것도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대도시나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이 인구 밀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대수로 이렇게 운행이 가능합니다만 경주시 인구로 1만 원 행정구역을 서비스하려면 현재 대수로는 이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저도 정차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르면 당연히 재정 지원이 이제 수반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보통 복지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복지 차원의 개념이 많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고 4차 산업도 다시 바뀌고 하지만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발은 버스입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면 사실 내년 예산이 한 1조 5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복지 예산이 한 30% 잡고 재정 지원이 한 200 정도 된다면 전체 예산에 한 4% 미만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행정의 합의를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차라는 대수로 인해서 증가하는 재정 부담만 먼저 보시지 마시고 이 버스를 정차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좀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감당하고 그리고 그 늘어난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중단을 하고 또는 효율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 정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왜 정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선 개편을 할 때 배차 반경이나 운행 횟수 같은 경우는 좀 기준을 세워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슬라이드 23페이지에 보면은 기대 효과에서 통행 시간이 얼마 줄었다, 대기 시간이 얼마 줄었다, 이거는 해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설득이나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거꾸로라도 먼저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 자체는 시민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도심 지역에는 뭐 배차 시간을 얼마 정도로 줄인 것을 목표로 했고, 또는 이제 교외 지역 같은 경우는 운행 횟수를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지금 많고 쪽에 의견이 있으니 예를 들어 수요에 따라서 또는 지역 주변의 그 인구 수에 따라서 최소 얼마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먼저 방향성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해보니까 이렇게 40대가 정차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향후 최종보고 이후에도 혹시 가능하시면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하나는 그런데 저들이 이제 뭐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손실 부족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안대로 추진을 하라고 되면은 시로로서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한 1년 정도 유예를 두면서 소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년 후에 전면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